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투자의 법칙,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투자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건요. 첫 번째, 심리 변화. 두 번째, 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유. 세 번째, 투자 심리와 시장 상황. 네 번째, 심리의 쏠림을 살펴라. 그리고 다섯 번째 없네요. 네 개, 이렇게 네 개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변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심리 변화를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투자에서 심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자는 사람이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 변화를 읽고 잘 대응하면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 변화를 통해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가 심리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선 인정해야 합니다. 심리에 따라 시장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확신할 때 가격은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지나치게 두려움을 가질 때 투자하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심리를 읽는 방법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신문, 광고, 책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또한 심리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특히 투자 금액이 크고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과잉 심리 반응이 쉽게 나타납니다. 절대 집을 안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무조건 집이 최고라는 양극단적인 반응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투자 심리를 통한 시장 변화를 읽으면 탁월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부동산 투자의 법칙,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투자의 법칙이라는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심리입니다. 심리. 그래서 심리 변화를 잘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분의 이런 이제 답변을 통해서 한 번 더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심리, 이 사람은 결국 이 투자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 변화를 잘 읽고 대응을 한다면은 아주 훌륭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심리 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내 주변 사람들이나 뭐 신문,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도하게 확신할 때,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낙관할 때는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 또 반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부동산 투자 이거 언제 망하는 거야? 앞으로 떨어질 밖에 없지 않아? 이제 오를 만큼 올랐어.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두려움을 가질 때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 변화를 잘 살피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고 정보가 비대칭적이어서 과잉 심리 반응이 굉장히 좀 쉽게 나타날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대 집을 안 산다고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수십 채, 수백 채를 갖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여기서 이제 비롯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 변화를 잘 읽어내는 투자자가 아주 훌륭한 투자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유. 만약 50%가
수십만 달러를 직접 투자했고 매일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했다면 50센트가군요. 네, 만약 50센트가 수십만 달러를 직접 투자했고 매일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했다면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다. 까맣게 잊고 있었다가 대박이 나는 경우는 사실 대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투자금이 클수록 잊고 지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몇 억이 넘는 모은 돈 대부분을 써야 하는 집에 대해서 무감각하기는 쉽지 않다. 매일 뉴스를 보고 실거래가를 체크하는 것도 부족하다. 정보 비대칭성도 부동산 투자가 심리에 영향을 받는 이유다. 부동산 투자는 대상 자산별로 차이가 크게 난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해도 위치와 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가지는 성격이다. 부동산 투자 대상의 성질이 다르다 보니 중요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객관적인 투자 정보를 얻고 가려내기 힘들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불안감이 커지면 심리에 영향을 받게 된다. 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비유를 하는데 만약 우리가 50센트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샀다고 해봅시다.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또. 그럼 그 당시에 우리가 50센트를 투자해 놨다면은 우리가 비트코인 시세를 매일 이제 확인하고 있으면 그거를 수십만 달러가 될 때까지 안 팔고 가족이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매일 시세를 확인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본 사람은 사놨는데 잊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쭉 오르다가 뉴스에서 비트코인 떠드니까 깨닫게 된 거죠. 어느 순간.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번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박이 나는 경우는 사실 대박이 났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크면 클수록 잊고 지내는 것이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요. 몇 억이 넘는 돈을 대부분 써야 하는 그런 대부분의 집안 사정에서 투자를 해놓고 뭔가 이걸 잊고 지낸다? 무감각해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도 거의 몇 억, 진짜 대부분의 재산, 자신의 재산을 넘어서서 대출까지 받아서 그런 돈이 들어가는데 잊고 지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자신의 그런 큰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 뉴스를 계속 보고 뭐 아파트 가격도 계속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 안에서 양질의 정보를 통해서 그 심리를 이제 붙잡아 주는 게 중요한데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정보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또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심리에 휩쓸리기가 더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불안감이 커지면은 그 분위기나 그 심리에 의해서 이제 내 투자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 결국은 우리가 어떤 투자를 일으켰으면은 그 심리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그런 투자 철학, 투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와 시장 상황, 매도자와 매수자의 투자 심리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시장 호황기에 수익 실현으로 집을 파는 입장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감정은 두려움이다.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보유 효과,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으면 갖고 있지 않을 때보다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와 함께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집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상황을 더욱 부추긴다. 이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더욱 집착하는 것이다. 매수자는 가격이 상승하는 기간에 미래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매도자와 같이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두려움이다. 주택을 보유한 잠재 매도자와 잠재 매수자는 시장 호황기에 똑같이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문제는 행동을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매도자는 매물을 걷어들이는 행동으로 두려움을 극복한다. 반면에 매수자는 더 빨리 매수하려는 행동으로 감정을 해소한다. 같은 감정이 다른 행동을 낳는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의 비이성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합리적이지 않은 시장 변화는 큰 폭의 가격 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 호황기에 가격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매도자는 매물을 걷어들이고 가격 상승 우려를 가지고 있는 매수자는 더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선다. 가격 상승 폭이 커지는 이유다. 반면에 시장 불황기에 매도자는 손실을 피하고 추가 가격 하락을 우려하면서 빨리 매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매수자는 가격 하락 가능성으로 최대한 천천히 매수하려고 한다. 불황기의 매도자와 매수자의 심리로 인해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지게 된다. 자, 여기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투자 심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뭔가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때, 뭐 시장이 급격히 냉각이 되거나 급격히 투자 열기가 막 뜨거워질 때 투자자와 매수하려는 투자자와 매도하려는 투자자, 즉 매수자와 매도자의 투자 심리는 똑같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 두려움에 대한 대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대응.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가격에 상승할 때 매수자는 미래의 내 수익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기 때문에 이제 막 물건을 막 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매도자,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은 이제 물건을 걷어들이면서 그런 이제 두려움을 시장에 더 올라갈 때 이제 물건을 걷어들임으로써 그 시세의 이익 증가에 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럼 시장 상승기 한번 봅시다. 시장 상승기에 매수자는 물건을 걷어들여서 수익을 누리려고 하고 매도자는 빨리 물건을 사서 수익을 누리려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두 다른 행동이 만나면은 물건은 점점 줄어들고 가격은 점점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죠. 반대로 시장이 어려울 때는 매도자 같은 경우는 빨리 팔려고 할 거고 매수자는 뭐 분위기를 좀 더 보자, 좀 더 지켜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뭐 기다리겠죠. 시간을 더. 그럼 매도자는 빨리 팔려고 하고 있고 매수자는 천천히 살려고 하니까 이게 또 만나면은 뭐 물건은 점점 많아지고 가격이 점점 하락하는 이런 결과가 난다는 거죠. 이런 결과 때문에 이제 시장의 비이성적인 뭐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가격이 치솟을 땐 지나치게 솟고 가격이 또 빠질 땐 지나치게 하락하는 이런 이제 시장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시기를 잘 이제 판단하셔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은 굉장히 훌륭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의 쏠림을 살펴라. 결국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심리의 쏠림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의 변화폭을 크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리의 쏠림을 진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견들에 주목하자. 우선 가격 폭등기에는 강남 불패,
집값 양극화, 지금이 가장 싸다. 집값 상승 원인은 유동성 확대, 정부 정책 무용론 등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반면에 집값이 폭락했을 때는 집은 투자가 아니라 거주, 전세 가격 상승은 집을 안 사기 때문, 집보다 차, 부동산 신화는 깨졌다며 집값 더 빠진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인 심리가 된다. 주택 가격이 고점, 저점이라는 신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시장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와 굉장히 불황에 빠졌을 때 이걸 생각보다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심리의 쏠림 상태를 이제 알 수 있는 신호들이 우리는 결국 그 뉴스나 언론 이런 데서 이제 다루는 그 키워드들을 보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이 막 치솟는 그 폭등기에는 강남 불패, 집값 양극화, 뭐 지금이 가장 싸다, 집값 상승 원인은 유동성 확대, 정부 정책 무용론, 뭐 이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반면에 집값이 폭락했을 때는 집은 투자가 아니라 거주다, 전세 가격 상승은 집을 안 사기 때문, 집보다 차, 부동산 신화는 깨졌다, 집값 더 빠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잘 살펴보셔서 주택가격의 고점과 저점을 잘 판단하시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집은 투자가 아니라 거주다, 전세 가격 상승은 집을 안 사기 때문, 뭐 부동산 시장이 깨졌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막 나올 때 집을 사시고, 뭐 강남 불패, 집값 양극화, 뭐 지금이 가장 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집을 파시면 됩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투자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꿈꾸는 자문가의 성장 읽기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러한 영상,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컨텐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